안녕하세요, 농개예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오늘은 6.25 특집 방송입니다. 예전에 유퀴즈 출연 당시 이미 69년 전에 액자값을 지불하셨다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이 라미현 현효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이분을 한 번 더 제 채널에 담아보고 싶기도 했고, 그동안 군대 내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 사고들, 그리고 천안함 비하 발언 등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죠. 이를 계기로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져보고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 현효재님은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묵묵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솔저 라미 작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참전 용사를 만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6월 9일에 출간되었습니다. 다른 생각 다 집어치우고 이런 좋은 책이 나온 날이다 라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라미언님은 표창장도 받으셨어요. 귀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2개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뵈면서 감사의 사진 촬영과 액자를 전달하며 책을 통해 우리 한국 전쟁 속 곧 역사에 묻히게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게 애국이고 외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양주 진저브 참전용사 선생님 현효재님은 우리나라 참전용사분들께도 직접 찾아가서 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선생님들 모습을,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건강하시지만 좀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 지켜준 나라는. 그쵸? 결국 다음 세대, 저 같은 다음 세대, 더 어린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근본은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때 싸웠던 그게 사라지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선생님들 모습을 기록하고 육성으로 남기려는 거예요. 들려주려고. 저희의 운이 좋아서 지금 선생님들을 보고 인사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지만 지금의 10대들은 선생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코끝이 찡해지는데, 그동안 바닥났던 애국심을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라미언님의 이런 생각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우리 참전용사분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우리 생명을 바쳐갖고 적들하고 싸워갖고 이 자리를 이거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그래도 나라를 지켜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부하던 거 집어 못하고 저 군대에 들어갔지. 죽지 않기를 다행이지.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맘 편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렇게 목숨 바쳐 지켜낸 소중한 우리나라가 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더 이상 만만하게 보여서는 정말 안 되겠죠.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고 이 희생한 분들은 그에 마땅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게 이 상식적인 생각이겠지만, 참전 용사분들의 국가 대우는 처참한 수준이죠. 예산 없다며 6.25 참전 용사들 약값도 못 주는 대한민국 정부. 참전용사 A씨의 참전 명예수당은 34만원, 약값은 3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지만 변한 건 없다. 이 보훈처 관계자는 예산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 그러면서 참전 유공자분들의 불편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글쎄, 전쟁 후유증으로 각종 약이란 약은 달고 사시는 분들일 텐데 이 약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이 보훈처의 이번 연도 예산안은 5조 8,350억 원 편성, 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확충, 보훈병원, 위탁병원 지원 진료비는 6,250억 배정, 의료복지시설 환경 개선 508억 배정, 치과 증축 27억,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 재활센터 확충에 174억, 보훈요양원 건립 232억 사용. 작년 12월 기사만 봐도 이 조 단위의 예산을 야무지게 쪼개놨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약값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겠죠. 이 외에도 유공자들 비닐하우스 판잣집 사라, 보훈처 알고도 손났다.
국가보훈처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정작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조치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사 이후 실태가 어떤지 점검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뭐 안타깝다고만 하면 그만이고. 보훈처 임시정부기념관 올해 11월 개관, 독립유공자 포상확대. 좋은 뉴스 같아 보이지만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개관한다. 기념관 건립은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2017년도부터입니다. 이 기념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457억 원 예산이 투입됐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고자 함이 이 4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 기념관을 지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이 기념관이 세워지고 병원 시스템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혼자서 병원에 가기 힘든 이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용사들을 위해 더욱더 실질적인 복지에 예산을 나눠 쓸 수는 없었던 걸까? 안타깝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겠죠. 저 조단위 예산안에 이 판잣집에서 살고 계신 국가유공자들의 약값은 왜 포함이 안 될까?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인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문 닫는 집장촌 여성 30명에게 최대 7억 원 생계비용 지원한다. 생계비는 최대 월 100만 원 지급, 주거지원비는 연 800만 원 이내로 지원, 직업훈련비 연 360만 원, 최대 기간인 12개월간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2,36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게도 모두 올해, 지금 6월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팔고 이 월세살이 하면서 사고 싶은 백 사고 이 사치스럽게 살다가 이제는 나라가 내 밥줄 끊어놨다. 이 생떼 한번 쓰니까 이 생계 비용까지 내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길 바래요. 이런 정부 지원 덕분에라도 직업 여성을 희망하는 언니들이 늘어나고 또 징징대면 세금 사탕 물려주고 우리는 그 비싼 사탕값 메꾸느라 허리가 휘청휘청 하겠죠. 어쨌든 현유재님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6.25 특집이라고 말은 했지만 늘 우리는 알고 있었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늘 이런 식이었다는 거. 이 선거 때나 돼야 민심업계 인증샷이나 찍을 기념관 지어서 이 포토 좀 만들어 놓을 시간에 우리 세금, 이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쓰여질지 이 회의 한번 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홀대, 이 부실한 지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지 국가보훈처가 제2의 여가부가 되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 편집하면서 라미언님의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게 됐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멋진 일,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응원하고 동참하고 흉내라도 내면서 뒤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라미언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그 하나뿐입니다. 농기였습니다.